지금부터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키를 조사할 건데, 성인 남녀의 키. 근데 그 성인의 기준을 19살, 20살이라고 정하려고 봤더니 뭐 군대 가서도 남자들은 크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25살, 만 25세 이상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25세 이상 성인 남녀의 키를 조사할 거야. 근데 이제 대한민국 성인 남녀 뭐 25살 이상 하면은 한 몇 명 정도 될까? 한 5천만 명 인구라고 했을 때 한 4천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출산율이 감소하니까 4천만 명 정도, 4천만 명 이제 성인 남녀의 키를 조사할 건데, 커가 됐네, 키 이렇게 조사할 건데, 이 4천만 명한테 각자 다 물어봐. 그리고 키를 재봐.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표야. 이거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집단 있지. 이 집단 모든 사람들 이거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모집단 원래 구하고자 하는 집단이야. 자, 그래서 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를 이제 성인 남녀의 키가 확률 변수 x가 되겠다. 그래서 요 모집단을 어떻게 하냐?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서 전수조사 이제 많이 들어봤지. 전수조사, 표본조사 뭐 해서 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 그래. 그래서 이 모집단을 구한 다음에 그 모집단의 평균, 그래서 키의 평균, 그거를 모평균이라고 하고, 여기다 쓸까? 모평균. 그리고 모집단의 모집단 확률 변수 x가 이제 성인 남녀의 키가 되는데, 그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x의 평균, 그거를 m이라고 하고, 모분산, x의 분산에서 시그마의 제곱, 그리고 모 표준 편차. 자, 그래서 시그마 x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근데 요 4천만 명을 다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이 4천만 명 중에 일부를 추출해서 표본 조사라는 거를 해. 표본 조사. 자, 일정 이제 사람을 추출해가지고 그 일부 사람들로 이제 평균 통계를 내는 거야. 자, 근데 이 추출하는 방법은 임의 추출과 보건 추출 방법으로 추출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키를 조사를 할 건데 뭐 모델 패션쇼 하는 그 입구에서 키를 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그 확률에 영향을 주겠지. 모델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일부라고 추출해서 조사를 하면 이게 원래 그 통계치보다 전수조사의 그 평균보다 아마 높게 나올 거야. 자, 그런 게 아니라 임의로 모든 동등한 이제 확률 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임의로 추출한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보건 추출은 지금 뭐 4천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집어넣고 또 4천만 명 중에 또 뽑는 거야. 보건은 뽑은 사람 다시 집어넣고 또 4천만 명 중에 또 한 사람을 뽑아. 이거를 보건 추출이라 그래. 이런 추출 방법을 통해서 표본 조사를 해. 자, 그래서 표본을 만들어. 근데 이제 표본의 크기가 우리 100명을 추출해서 하자. 그럼 표본의 크기가 100이 되는 거고, 뭐 이 중에서 50명을 추출해서 하자. 그럼 표본의 크기가 50이 되는 거고,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그 표본 평균, 표본들을 가지고 또 평균을 내. 그거를 확률 변수 x바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표본들의 평균, 이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내가 이제 4천 몇 명 중에 표본의 크기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을 뽑아 4천만 명 중에 한 명을 뽑고 다시 집어넣고 4천만 명 중에 또 한 명을 뽑고 자 이렇게 100번을 해. 그게 하나의 표본 x1이라고 할게. 그리고 또 x2라는 표본을 만들어 4천명 중에 한 명 뽑고 집어넣고 또 한 명 뽑고 집어넣고 또 한 명 뽑고 이렇게 또 100번을 해. 그게 이제 표본 2야. 그리고 표본 3, 표본 4 이렇게 표본을 만들어. 이런 표본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 그게 표본 평균 x바다. 그래서 표본 평균, 얘도 평균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평균인가 하는데 이거는 확률 변수 x와 같은 이제 확률 변수야. 이제 확률 변수 x와 같은 확률 변수다. 각각의 표본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다.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배울 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모평균의 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와 같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 씌운 거와 같다. 요렇게 이거를 따로 증명하지는 않을 거야. 자,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확률 변수다. 확률 변수. 그리고 그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각각의 표본, 샘플들 각각의 표본. 그러니까 요 표본 하나가 100명이야. 100명으로 이제 추출해서 나온 표본인 거지. X2 표본, X3 표본. 그래서 그 표본들을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인데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의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거에 루트 씌운 것과 같다. 자 그리고 이 표본 이 모집단이 충분히 커. 그래서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그렇다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대. 정규 분포. 혹시나 이제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요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대. 단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충분히 크다는 기준이 30 이상 정도 된대. 자,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준화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기 쉽잖아.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그러면 얘를 또 표준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표준화하는 과정. Z는 자, 표본 평균 확률 변수 표본 평균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빼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눈 거와 같고 자 그렇다면 얘는 표본 평균 마이너스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자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n과 같지. 그리고 얘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과 같다. 요렇게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이제 개념서를 다시 이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모집단 그거를 표본 조사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만들었고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n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얘도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거를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참고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개념서를 꼼꼼히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스스로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RPM 문제는 RPM은 94쪽에 자 여기 7.3까지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유형 익히기는 유형 1부터 유형 6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이 개념서 꼼꼼히 읽고 지금 정리된 개념 강의를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제 문제 설명은 듣지 않은 상태니까 어떤 거는 틀리고 어떤 건 맞고 끝까지 답을 도출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을 거야. 그리고 목요일 날은 문제풀이를 강의를 올려줄 테니까 내가 먼저 생각한 거랑 어떤 점이 다르구나. 내가 왜, 그거를, 개념을 잘못 해석을 했구나, 내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그 다음 과정을 못 넘어갔는데, 저런 식으로 개념을 이용하면 넘어갈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먼저 풀어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개념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정독해보고, 그리고 질문이 있는 부분은 표시를 해서 내일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틀려도 좋고 다 못 풀어도 좋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먼저 생각을 먼저 해보자.